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4.13 총선, 이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동층이 최대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이 선택이 망설여진다면 JTB 토론회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JTB가 특집으로 마련한 20대 총선 후보 토론회, 오늘은 군산 선거구 순서입니다. 먼저 후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순서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최용묵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최용묵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김윤태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기호 3번 김관영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함은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무소속 함은경입니다. 네, 이 군산에는 모두 5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최근 JTB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이 자체 기준에 따라서 4분만 토론회 모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스튜디오 내에 타이머가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후보의 발언 순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했습니다. 먼저 김관영 후보의 발언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지금 호남에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호남인들이 과연 어떤 정당이 민주, 평화, 복지를 제대로 실현해낼 정당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모인다는 기획재정부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20여 년간 경제 전문가로 엄격한 트레이닝을 받았고 4년간 국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초선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습니다. 50대의 초선보다는 40대에 더 힘차고 경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군산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윤태 후보의 기조 연설 차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김윤태입니다. 오늘 정의당 조준우 후보가 함께 토론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명분 없는 탈당으로 야권을 분열시킨 새누리당 장기 집권을 돕는 국회의원 심판하고 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루는 강력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모아주십시오. 군소정당 재선 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정책 전문가로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던 김윤태가 복지국가 정책을 내세워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용묵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기호 1번 최용묵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제품도 몇 개월만 지나면 구형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디자인이 상품이 개발됩니다. 그것은 실증을 빨리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숱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정치 형태는 변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후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저 최용묵이를 한번 믿어보시고 통 크게 새누리당 기호 1번에게 몰표를 주셔서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밑바닥 인생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가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군산 시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군산을 대변하는 정직한 심부름꾼, 군산 경제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머슴으로서 예. 군산 시민과 함께 행복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함은경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함은경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의당 조준호 후보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군산 시민들이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림살이가 참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저 함은경, 이런 때일수록 군산 시민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문제에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집 앞 도서관, 공부 잘하는 엄마 아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강화, 이런 등등은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훌륭한 일꾼으로, 창의적인 일꾼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것에 전력을 다하는 교육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들의 기조 연설 들었습니다. 이 JTB 토론은 이 후보들 간의 상호 활발하게 토론을 하는 이 상호 토론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상호 토론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후보들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주도권이 없는 후보의 발언을 통제하고 또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있는 후보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나머지 3분의 후보 가운데서 2분을 선택해서 2분 30초씩 시간을 나눠 쓰셔야 합니다. 주제는 호남에서 전북 소외 그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호남 내에서도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유력 인사가 광주를 방문하면 정치적으로 호남을 방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호남을 대변하는 것은 주로 광주, 전남의 정치권 인사들입니다. 광주, 전남 출신이 발탁되면 호남을 배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공기관의 호남 본부는 대부분 광주에 있습니다. 전북 인구는 187만 명, 광주, 전남은 340만 명입니다. 호남에서조차 소외되는 전북,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윤태 후보가 5분의 주도권을 먼저 갖겠는데요. 어느 후보와 먼저 2분 30초 토론하시겠습니까? 김관영 후보에게 예. 질문하겠습니다. 새누리당 8년의 집권 동안에 경제 무능과 실패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인들의 소유가 크고 호남 지역의 경제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을 현역 국회의원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의원께서는 1조 원의 예산을 따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군산의 인구가 더 증가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는 감소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의 8년 경제 무능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제 침체, 특히 군산의 전북 침체는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 또 내수 경기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국회의원이 좌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따는 로비스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로비스트건 뭐든지 간에 군산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이 따올 수 있다면 로비스트가 되겠습니다. 세종시에 가서 기획재정부와 온 경제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발이 닳도록 뛰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다음 생각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예. 예.
군산의 예산이 정말 늘어났고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 토론에서 군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군산에 대학생들을 전입하겠다 하는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예산에 따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군산 경제를 위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전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군산의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예. 하고요. 일자리 늘리는 정책 최우선으로 펼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예. 3년간 네, 좋습니다. 군산의 인구는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체 네, 상태라는 다른 예. 후보에게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질문 드리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호남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조차도 전북은 더욱 소외되는 문제. 그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호남 출신의 고위 정부 인사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우리 최영모 후보께서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호남에서의 그 새누리당 지지율은 아주 빈약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호남에서도 어떤 정부에 대한 지지를 한 다음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10% 미만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높은 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호남 정치를 복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야권을 분열시켰습니다. 호남 자민련을 만들어서 군소정당 10여 석을 만들면 호남 정치가 복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제3당의 군소정당 실험이 호남 소외, 고위 정부에서 인사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뭐 호남 대통령이 그 탄생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잘 살아라는 생각을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저희들은 전라북도는 대통령이 탄생한 뒤로 저희 더 경제가 악화되고 관광 경면도 모두 줄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당, 야권 분열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정권 교체를 더 어둡게 만들고 새누리당 장기 집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호남, 우리 군산의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시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의 예산 차별이 박근혜 정부에 심각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예, 거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영무 후보에게 5분 드리는데요. 먼저 어느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함원경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함원경 후보께서는 우리 전북에 지금 이게 홀대받는 이유가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홀대받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는 정치권의 무능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많은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데는 소홀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전라북도에 온다 하지만 이것을 뒤흔드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사실 정치권이 대응을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부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 더 남아 더 있습니다. 답변할까요? 더 답변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다시 최영무 후보에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인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그냥 그 호남 인사들을 발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뭉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통 사람들을 적절히 안배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없이 그 위에서부터 그렇게 깔아 뭉개는 것이 밑으로까지 쭉 이어져서 상당 부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쓰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시죠? 예. 네, 김윤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전남에 비해서 많은 홀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문태 후보께서는 이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 지방에 이전을 많이 추진했는데 사실상 전북과 전남의 균형 있는 발전보다는 전남에 더 80% 이상의 기관들이 이전을 한 데에 비해서 전북은 상당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전 이런 문제는 군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전북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함께 합심해서 이 혁신도시 사업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재정과 예산 또는 기타 인사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후보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전남 광주와 우리 전라북도의 공공기업의 지금 유치 상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거의 껍데기에 불과한 기업만 좀 들어와 있고 기금운용본부 하나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남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태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같은 전남도 더불어가 거의 장하고 있고 군산도 더불어 당원인데 그 책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그 입지 조건을 더 개선하고 중앙정치에서 설득을 하는 논리를 갖고 있느냐, 그런 인맥과 경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민주당의 창당에 참여했었고 국회에서도 차관급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지역의 전남 지역의 다른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전북 지역의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예. 나머지 시간은 포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은경 후보와 주도권 5분 갖겠습니다. 어느 후보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최영무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외 홀대뿐만이 아니라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호남 차별입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참여정부 때 예를 들어보면요, 각종 공기업에서 지역 인사 문제에서 지역 안배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너무 영남권에 치우친 인사 문제 때문에 그 안에서 호남 사람들이 승진하는데 굉장히 불이익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예 강제적으로 높은 고위직에 오를수록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지금 최영무 후보님은 새누리당만 찍어주면 그것이 저절로 풀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저절로 풀린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누리당만 찍어주면 됩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예, 그럼 방법을 한번 얘기해 제가 만약에 지금 후보께서 호남이 홀대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관심 없는 지역을 그분들도 관심 없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제가 여당 후보로서 만약에 서울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안 배우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호남을 절대적으로 기반한 지지로 탄생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는 오히려 영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뽑아서 쓰고 발탁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고려를 안 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어떤 현재 입장은 리더자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해 올라가서 건의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쭉 지켜보니까요, 호남 인사 중에 장관을 배출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맥이나 이런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한 사람의 장관이 탄생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혜택과 인적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이후에 호남 인사 중에 발탁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중앙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 지역 안배 문제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윤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전북 소외, 전북 홀대로는 사실은 민주당 전북 도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4년 동안 전북 도당을 이끌어온 유성엽 의원과 대표 비서실장을 하신 김관영 의원은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민주당 주인 노릇을 하다가 떠나고 욕은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호남 정치를 분열시키고 탈당한 우리 군산의 국회의원 이런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현역 의원이 전북 홀대 또 호남 차별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은 저는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해서 당을 탈당하고 나가서 호남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호남 주민들의 자존심을 약화시키는 건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렇게 야권이 분열된다면 어떻게 수도권에서 표를 얻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2명의 탈당 의원들 이번에 전북 정치에서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심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또 묻겠습니다. 전북 자강론을 펼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팀플레이입니다. 전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이 팀을 이뤄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 보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전북의 국회의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명, 10명 국회의원들이 하나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탈당과 분열이 이루어진 것은 더욱더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저는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전북 현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중앙정치에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소정당 10여 석에 불과한 호남 자민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의 국회의원, 충청도의 국회의원, 영남의 국회의원 모두 전국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 힘 있는 일을 중앙정치 무대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혼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북 자강론, 전북의 힘을 모으려면은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여러 이 정치인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후보가 주도권 5분 갖겠습니다. 네, 김윤태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고 비례대표를 제대로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남이 그동안 많은 홀대를 받아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많은 홀대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당은 당선권 가능한 10번 이내의 비례대표에 무려 군산 출신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3번인 박주현 후보, 비례대표 6번인 최이배 후보, 비례대표 10번인 김중로 후보 이렇게 3명이 군산 출신으로 돼 있고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번까지도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선 가능권이 약 16번에서 18번까지라고 보는데요. 이 안에 전라북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은 몇 명을 선보이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예,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는 비례대표제에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대표를 단순히 선출하는 소선거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잠깐만요. 제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린 것은 전라북도 출신이 몇 명이냐라는 것만 물어봤습니다.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 신문을 자세히 한번 보면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 김종인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우리 전북 출신 전북이 배출한 큰 정치인입니다. 헌법에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고 전북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저는 전북 출신의 비례대표가 몇 명 있느냐가 호남 홀대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는 거는 저는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성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선발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출신 지역도 충분히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배려되고 고려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답변을 제대로 조사를 안 하셔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호남 전라북도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할아버지 본인이 오히려 서울 출신이라는 것이고요. 이수혁 후보가
전북 정읍 출신으로 비례대표 15번에 배치돼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후보와 최용묵 시간 후보에게 쓰시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묵 후보께서 엊그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전주를 방문해서 전북 사람들 도대체 배알이 있냐,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전라북도를 상당히 무시하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최용묵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문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토론 외에 지금 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전북 소유에 대한 그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예, 일단은 이것이- 일단 물어봤으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크게 어쨌든 다르지 표현은 않다고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표현은 부적절했기 때문에 호남 소외와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충분히 많은 시청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하여튼 한번 그 해보시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발굴이 안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실제로 예산 심의하고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남에 비해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기재부 예산실을 통해서 배정이 되는데 예산실에서 편성된 것의 99.5%가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실에서 전라북도 예산보다는 영남에 대한 예산을 주로 편중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고 시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군산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바라볼 때 보면 이 새만금 프로젝트 외에는 어떤 그 계획성이나 이런 것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뭐 김 후보께서는 많은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예를 예산 들면 무주의 지덕권, 치유 살림원 이런 거는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수년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말씀하시죠. 자우지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은 새만금에 너무 30년 동안 치우쳐가지고 그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그 전라북 도민들은 새만금 위에는 다른 뭐 프로젝트가 크게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상호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하나 드리죠. 최용무 후보가 1분 내서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산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이 이 부안, 김제에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군산에서 아주 거세게 반발이 일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이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역의 소망,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갈등이 전라북도의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대승적인 해법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번 그 방조제 2호 방조제는 그 2호 방조제 규모가 9.9km입니다. 그 9.9km 부분은 저희 그 소재지가 옥도면입니다. 군산시 옥도면 소재. 그러면 당연히 관리권은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은 그나마 홀대 받아가지고 어렵게 사는 입장에서 그것을 3분화 남겨놓으면 부안, 김제, 군산이 더욱더 갈등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방조제 하나 관리하는데 한 지자체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그걸 세 사람이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차 의견을 합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앞으로 저희들은 제 생각은 반드시 그것을 환원해서 군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향후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함은경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2호 방조제 문제는 당연히 군산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역사적인 문제나 뭘로 보나 당연한 겁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100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서로 김제 부안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한 전라북도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소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군산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생하는 방안을 찾지만
관리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군산 것으로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김관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새만금 전체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관할권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호 방조제를 김제로 결정한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산 시민들은 2호 방조제의 시초점과 종점이 이미 군산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 4호 방조제에 이어서 2호 방조제까지 실제로 관리권을 오랫동안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 부안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되 2호 방조제 문제는 그 관할권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윤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뺏겼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의 자존심이 꺾였습니다. 우리 군산 지역의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군산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네덜란드가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유럽의 강대국이 부국이 된 것처럼 우리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 시대의 중요한 발전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군산이 앞장서야 됩니다.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리적 검토와 중앙정치에서의 정치적 능력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력한 야당 이런 힘이 없다면 국회의원 혼자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하겠습니다. 김제 부안과 협력하고 마치 뉴욕 도시가 뉴욕 주와 함께 협력하듯이 새만금 도시 군산이 주도하되 다른 전북 도시들과 협력하여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예.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호토론 갖겠습니다. 주도권이 있는 점 앞서 토론했던 상호토론과 같습니다. 4분 시간 드립니다. 앞서 했던 상호토론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짧지요. 역시 두 분을 선택하셔서 2분씩 시간을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상대 후보의 공약 평가입니다. 자신의 공약 그리고 상대 후보의 공약과 이 비교 평가하는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한문경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는데 먼저 어느 후보? 예, 김관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토론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선관위에 이번에 것을 검증하기 이전에 그 전에 19대 때 공약한 내용을 한번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9대 때 국회의원 선거 때 5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죠. 그래서 선관위에 검색을 해보면 5대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약들을 모두 다 이행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5가지 중에 지금 제가 뭐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나 그 다음에 농어민 직불제 이런 것들은 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대병원 조기 유치, 금강통합권 구책사업 유치, 그 다음에 비응항 일대 해양관광 레저단지 조성 이 3가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해서 결실까지 보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선이지만 또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해를 듣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냥 강제적으로 알겠습니다.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연하죠. 공약의 이행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당연한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예 시작조차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응항 일대 해양관광 레저단지 조성이나 그다음에 금강통합권은 뭐 의논조차가 아니고 진행조차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공약을 5대 공약으로 했는데 참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비응항 관광 레저단지 그 부분은 제가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비응항에 해외에
이 레저 업체를 유치하고자 여러 번 예. 미팅을 가졌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드리고요. 시간이 현재, 지금 2분이 지나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김윤태 드리겠습니다. 후보에게 제가 또 다시 질문을 해드릴게요. 네. 예, 김윤태 후보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통 물류 허브 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새만금 신항이 조기 착공 이렇게 했는데 착공된 것도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이스 산업 국제회 개최를 위한 컨벤션 인프라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 컨벤션 센터를 어디다 조성할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아주 장기적인 새만금 경제 교통 물류 도시의 사업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 장기적인 과제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공약 중에 보면 대중국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한다는 거죠? 새만금의 용지는 원래는 농업 용지에 출발했고 지금은 산업 용지나 관광 유통 사업의 용지로도 우리가 사업 계획이 변경이 있습니다만 농업 용지 역시도 새만금의 새로운 간척지에서 중국 시장을 수출을 겨냥한 그런 농업 협력 기지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그러긴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공약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장소들을 좀 특정을 해서 새만금 일대다 적당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직 매립이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좀 더 같이 우리 논의해서 협력해야 될 그러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2020년까지 매립을 하는데 그 뒤에나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매립하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착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빌공짜 공약이 될까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엔 김관영 후보가 주도권 갖겠습니다. 네, 먼저 김윤태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보면 물류 거점 항으로서의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새만금 신항 기반 시설 확충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새만금 신항은 지금 접안 능력이 매우 지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역 국회의원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항만보다 훨씬 더 접안 시설을 늘려서 국제 수준의 그런 접안 능력이 알겠습니다. 있는 10만 톤 이상의 그런 물류 항구로 저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준설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설 사업은 우리 군산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였고 네, 1년에 준설 그러면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항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준설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예산은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약 한 20여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20억 이상 정도. 네. 전혀 사실과 이 준설 문제는 대단히 군산항 제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2014년에 제가 새만금 준설 2단계 사업 1,800억 원의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연간 300억 원씩 유치를 해서 6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3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준설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준설하기로 한 분야가 있고 또 해수청에서 준설하기로 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지금 서로 기능 조정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앙부처와 공공기업의 단순히 행정적인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들이 저는 마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중앙부처의 기능 조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요. 농어촌공사가 하던 것을 지금 못 해가지고 공공부문이 하던 것을 중단하고 민간 부분에다 위탁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거 두 부분을 지금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그거는 제 나오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건데 우리 김관영 의원 걱정하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후보와 나머지 시간 네, 쓰시죠? 최용묵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묵 후보께서 새만금 개발청을 현장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뭐 공약은 안 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에 어디에서 지금 청사로 쓰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임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종시에 어진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민센터의 사용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민센터의 사용 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종시장과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세종시에서는 더 이상 머무르기가 어려울 먼저 여건을 만들어 놓고요. 최근에 3월 18일에 군산에 새만금 개발청 현장 사무소가 차려진 거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뭐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방금 그 김관영 후보께서 연장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건이 똑같으니까. 근데 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3월 18일에 이미 군산의 새만금 개발청의 현장 사무소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지 그거 모르십니까? 그 문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보도자료도 다 나오고 새만금 개발청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올해 새만금 개발청의 현장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새만금 그러면 김관영 후보께서 네. 지금 새만금 이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가요? 비용은 올해 연구 용역이 완료가 예. 되면 예, 나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 최영무 후보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윤태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관영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후보께서는 우리 준설 비용 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갖는 문제는 우리 군산시의 일자리 숫자 또는 보육 어린이집 숫자 또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김관영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군산 경제가 더 나빠진 거는 알고 계십니까? 군산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이전에도 느끼고 질문 있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군산 지역의 고용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모르는 부분은.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국 54%입니다. 평균이 54%. 전국이 54%고 우리 군산이 48%입니다. 예. 이렇게 낮게 된 거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일자리 복지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이루어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준설비용 액수 암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의 팩트체크 뉴스에서 2021년 김관영 후보의 공약 서울 군산 70분 고속철 6년 내 완공한다는 주장은 대부분 거짓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런 대규모 SOC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네. 제약됐어요. 준고속열차를 팩트체크해서 중앙일보에서 취재를 해서 대부분 거짓이라고 했는데요. 당초에 신문 기사가 대단히 왜곡돼서 기사가 실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철도청과 저희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일부 제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 좋습니다. 겁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세 단계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멈춰주세요. 제가 주도권을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거 혼자 다른 발표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예. 질문하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실현 가능하다는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실천본부에서 중앙일보 통해서 가장 대부분의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린 예, 이 어느 후보 공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권자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최용모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이전 지난 우리 군산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안 됐습니다. 임기 중에 공약한 게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치력 부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용모 후보님께서도 새만금 개발청 이전 공약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당으로 당선이 된다면 그 새만금 개발청 이전 문제는 아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한 7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지금 그 새만금 개발청 이전이나 부지나 그 건축비 문제가요. 그 제가 된다면 왜 새만금 개발청이 반드시 군산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 새만금이 발전을 하면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있으니 현장에 뭘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뭘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만금 개발청을 반드시 새만금으로 이전해서 새만금 무기재 특별법을 제정해서 많은 기업을 입주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4년 전에 새만금 개발청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있었습니다. 네. 그 공약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최용모 후보께서 그 공약을 내세웠지만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군산 시민의 꿈이 담긴 새만금 사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최영무 후보에게 4분 드리겠습니다. 예, 김윤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윤태 후보의 공약을 보면 그 빼앗긴 새만금 방주제를
반드시 되찾겠다라는 이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빼앗길 당시에 김관영 후보나 김윤태 후보는 같은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빼앗기는데 지금은 당정만 바꿔서 이제 국민의당 갔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환원을 시킨다는지 같은 당원 사람들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는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뺏긴 거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의 한 지지자로서 책임은 있지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 문제의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그리고 대법원의 여러 가지 그 심의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판례나 우리 헌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논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적인 전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법 판결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문제들에서 지난번 토론에서 나왔지만 그 조정위원들의 인적 사항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누가 조정위원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에게 이 일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중앙정치의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야당,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힘이 없다면 저는 이 일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그마한 군소정당 꼬마자미련 소속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 재선 의원이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지나친 자기 과신이라고 보고 그건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후보와 이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관영 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김관영 후보께서는 그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전북대병원을 즉시 군산에 설립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북대병원은 지금 보면 이 계획이 2013년도부터 2019년도로 이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국비하고 시비, 그 다음에 전북대병원, 이 자비, 이 세 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가요? 네, 국비는 작년에 쓰려다가 못 써서 그 일부를 올해 쓸 수 있도록 2월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도 한번 다른 TV 토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북대병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무려 지금 1,700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전북대에 지금 예치돼 있습니까? 예치돼 있지는 않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다 유보된 금액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부 유보된 금액이 있고 일부는 예를 들면 사업에 알겠습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할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그럼 군산시가 부담하는 게 260억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군산시에는 그 비용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요? 260억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차차차차 몇 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금 이 감당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2013년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지연되는 것이 돈 때문에 지연되는 게 아니고 백석제 이제 환경단체 문제로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백석제를 굳이 환경단체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거기 고집에다가 몇 년을 놓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옮기면서 지금 뭐 부지도 여러 군데 선정했다는데 그 발표를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 사업이 5년간 진행되는데 시비가 예를 들면 26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260억을 맨 처음 사업할 때 일시적으로 260억 다 투입되지는 저는 않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까 준비되어 있냐고 여쭤보시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 일단 2013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게 된 것이 무려 지금 곧 2016년도 지금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예. 지금 3년 동안 뭘 하시고 재선한 다음에 바로 이게 전북대를 한다는지 그 의미. 이제 최 후보님께서 전북대병원이 왜 늦춰졌는지는 사실 저보다 더 사정은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떻게든지 조속하게 전북대병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것은 백석제 그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지연이 됐지만 올해 이 그게 사업이 3년이나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산에서. 예. 그 환경영향 평가하고 뭐하고 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두 번째 상호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주 잠깐 좀 쉬어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20대 총선 후보 토론의 군산 선거구 편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 세 번째 상호 토론인데요. 이번에는 이 자유 토론입니다. 주도권이 있는 점은 앞서 했던 두 번의 상호 토론과 같습니다. 다만 후보 선택과
시간 배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선택할 수도, 또 두 분을 선택할 수도, 세 분 모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먼저 김관영 후보가 이 4분의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김윤태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태 후보께서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새만금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갈등이 더 조장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 송전선로 철탑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 몇 개가 철탑이 진행되고 우리 있습니까? 김관영 후보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방송 토론을 무슨 장학 퀴즈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8, 90% 이상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가 송전철탑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송전철탑이 총 몇 개가 설치되는지도 모르시면서 이것이 마치 장학 퀴즈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서 이제 지난 3월 23일 날 회원면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반대대책위에 계신 분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고 예, 김관영 의원이 됐습니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책위 주민들을 외면하는 그런 예,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여기까지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반대대책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노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철탑을 철거하겠다. 그리고 대안 노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김관영 의원께서 직접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 제가 어디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까? 예,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들었기 남의 때문에 전원을 전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답을 해주세요. 예, 그런 답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안 저는 했습니까? 노선 변경과 예. 구체적인 네. 대안 노선에 대해서 대책위 주민들의 고충과 예.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예. 현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후보께서 5년 후에 뽑아주겠다 4년 전에 약속했는데 지금 힘이 없으니 못하겠다 하는 대책위 주민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약속을 한 것이고, 제가 당선이 되면 철탑 현재 돼 있는 거 뽑고 대안 노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우리 정확하게, 주민들의 지금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안 돼요. 어떻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지 말씀 아닌지. 아까 드렸는데 우리 김관영 의원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지만 예, 저는 됐습니다. 그 주민들의 고통과 예, 제가 함께 하겠다고 주도권을 약속을 갖고 했고 예, 김관영 제가 후보에게 주도권이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 송전선로 문제는 사실 제 고향 땅 회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셨을지 사실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4년간 국방부 장관, 미군 사령관, 한전 사장 전부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논의하고 반대대책위 사람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탑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 미군 측의 답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선 철탑을 철거하고 대안 노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면에서 대단히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은 하셨다가 지키지 못하신 대안이 저도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지키지 못한 적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약속을 그러나 못 지킨 거에 대해 책임을 그러나 져야지 그 부분에- 오히려 약속을 그 부분에- 하지도 않은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이게 질문입니다. 아니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렸고 예, 노선 철탑 약속을 철거와 했던 김관영 대안 노선 후보가 추진을 약속을 했는지.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윤태 후보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는 이 선거 방송 토론에 좀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의 이미 잘 답변을 지키고 드렸는데 있습니다. 예. 또 질문을 재차하는 것은 법정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권자 앞에서는 전 제가 신중한 예의가 제 말 들으세요. 가만히 계시고. 답변에 가만히 예, 계세요. 예, 제가 예, 주도권 갖고 예.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예. 조금 제가 말씀할 때는 기다렸다가 기회를 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렇게 두 번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산 송전철탑 반대 대책위에서 제가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가 2015년 이 성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고요.
5월 달에 김관영 의원이 앞으로 송전철탑 공사를 해서 전기가 가게 하고 주민들이 말이 맞으면 5년 후에 내가 책임지고 철탑을 모두 뽑아서 옮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말에는 주민들이 말이 맞다. 전기가 모자라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여러분에게 생각만큼 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 매주 기도일 하는 주민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한전 직원에 끌려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아우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5년 10월 말 이후에 회원면 주민과 우리 옥구 미성 주민들과 대화한 적 있으십니까? 네, 수차례 했습니다. 아,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좀 다음 주십시오. 질문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사회자님, 이거 답변할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답변할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 다음 고맙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0초만 주십시오. 답변할 시간. 그게 바로 예의가 없는 거죠. 지금 질문만 2분 하고 만났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할 사실 시간을 안 주민들 주시고. 의견 다른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난 적 있어요? 말씀드린 그 겁니다. 이후에? 그럼 말씀하세요. 아니,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2015년 5월에 제가 철탑을 뽑고 대한노선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께서 보도자료에 심의도 시작 안 한 새만금 관할 빼앗겠다는 표현, 선거법 위반 정황 포착이다.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방선돼도 무이다. 이런 보도자료 낸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런 보도자료를 저희 비서가 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본인은 모르고 냈습니까? 네. 아, 참, 선거 책임을 지고 있는 김관영 후보의 참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혼탁한 고소고발 운운하는 상황에 따라서 고소고발하겠다는 걸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 오히려 제가 더 묻겠습니다. 새만금 빼앗겼다는 표현 3월 30일 날 CBS 후보자 초청 토론에서 본인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이 워낙 빼앗겼다라고 주장하고 밀어붙이니까 아, 제가 밀어붙인 거에 잘 따라줘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예, 질문 그런 게 드릴게요. 있지만 제가 그리고 다음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서 뺏겼다는 얘기지 새만금 전체 권역에 대해서 뺏겼다는 말은 저도 아니라는 마찬가지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할권을 뺏겠다는 표현을 새만금 뺏겠다고 했고 김관영 후보도 새만금 뺏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나중에 나를 답변을- 고소고발한다면 김관영 의원 본인도 고소고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나중에 그거는 답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다른 목을. 다음 질문입니다. 중앙분쟁의 의결문에 따르면 향후 매립이될 내부 토지의 관할구도에 부합될 수록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조선일보 김창곤 기자도 중앙분쟁 조정의 결정으로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 39%, 김제 37, 부안 29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하문경 후보도 지난 토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매립지 관할과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발전 포럼에서 성명도 황금보다 귀한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랬습니다. 군산발전 포럼 회원들 다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김현장 법률 변호사님 답변해 주세요. 예. 군산발전 포럼에서 분명히 성명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김윤태 후보의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제 답변 마치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군산발전 포럼 시간이 회원 모두 맞으시죠? 지났습니다. 예. 표현은 아닙니다. 표현 아니 예. 고문 맞습니까? 네, 고문 맞습니다. 본인이 예. 들어있는 고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예. 회원들 다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군산발전 거기까지 포럼에 있는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좀더 신중하게 김윤태 후보의 판단하고 발언에 언행해 주시기 대해서 바랍니다. 예, 대단히 알겠습니다. 유감을 표했다는 성명을 예, 발표했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예, 판단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토론이 좀 너무 격해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하문경 후보께서 저한테 좀 말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최영목 후보에게 이번엔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김관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송전탑 문제가 4차에 걸쳐서 이 TV 토론을 하면서요. 많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김관영 후보께서 그 송전탑 개수를 얘기했는데 그 개수가 아까 몇 개나 되시죠? 예, 송전탑은 전체가 88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미 42개가 예, 설치되어 예, 있고 예, 예, 최근에 됐고요. 46개 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88개입니다. 그러면 88개를 세우려면 용지를 매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개별로요. 88개를. 네. 그래 88개 중에 용지를 매입하는데 당사자와 협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이제 당사자와 실제로 원만한 협의를 거친 경우도 있고 아, 그러니까 몇 개나 되냐고요. 정확하게 개수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제가. 아까 김 후보한테 88개 모른다고 막 뭐라고 하던데 본인이 아니 88개는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가 정확하게 협의를 통해서 했는지 수용 절차를 통해서 했는지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그게 그게 어이 중요하지.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건 아니죠. 잠깐 기다리겠지. 예. 제가 88개죠. 네네. 88개에서 어떤 김 후보께서 협의가 몇 개고 수용이 몇 개인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러니까 기억이 모르고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철탑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몇 개인가요? 좀 88개죠. 88개 중에 88개인데 네, 협의가 된 것이 47개고 네. 강제 수용이 41개입니다. 예,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철탑 싸움은 갈등을 씨앗을 품고 출발한 겁니다. 반절이 강제로 수용했기 때문에 수용된 사람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예. 반절이 처음부터 수용할 때부터 반절이 불만적으로 강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뺏어서 돈을 보상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수용의 절차는 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데요. 여기 갈등의 가장 핵심은 노선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절차대로 예. 김 후보님 저는 협의냐 예. 수용이냐의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제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후보님 제가 절차적으로 물어본다고요. 네네. 절차를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반절 정도가 강제로 돈을 보상을 한 겁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든 간에 행정은 강행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김 후보께서 그 첫 창기 때 작년 봄 정도 이게 대책위에 저도 한번 만나뵀어요. 대화를 했는데 네. 봄가는 고향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탑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 그런 대답 본 적 있죠. 예, 예. 노력하겠다고 그런데 했습니다. 예. 그 뒤에 5, 6개월 지난 뒤에 네. 가을 정도 와서는 나는 국회의원 힘이 없다. 네. 그래도 이 철탑 문제는 관여를 못하겠다라고 대답 본 적 있죠. 가을이 아니고요. 작년.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작년 그런 12월에 적 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렇게 현안적으로 갈등이 심각한데 내가 힘이 없어 못 온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어야 지금. 아니 그런데요. 됐습니다. 아니 됐고요. 예. 자 됐습니다. 답변을 할 시간을 좀 아니 주십시오. 그러니까 됐으니까. 자, 국회의원이 예.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죠. 네, 그 알겠습니다. 일을 제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니까 이 철탑 문제는 처음부터 네. 반발의 보상이 강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씨를 안고 온 것을 우리 현역 국회의원께서 온몸을 던져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 과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죠? 본인도 그건 인정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네. 어려운데 네. 본인이 손을 떼어버렸잖아요. 손을 떼었는데 현역 내가 국회의원 주면 저는 반드시 가서 어떤 묘안을 대책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예. 대책을 자, 그럼 하나 더 최선의 묻겠습니다. 대책을 예. 세우도록 자, 한 묻겠습니다. 것이죠. 그러면 그 무렵 예. 주민들한테 옹호적했다가 반대적으로 돌아섰죠. 그 무렵에 수석 비서관이 교체됐죠. 수석 비서관은 본인의 수석 비서관이 교체된 분이 있죠. 교체된 사람은 2014년에 교체됐습니다. 하여튼 수석 비서관 교체가 됐죠. 2014년에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 어쨌든 2014년에 하여튼 뭐 송전탑은 계속 진행해 왔으니까. 예. 그러면 그 수석 비서관이 네. 출신이 어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출신입니까? 네, 여기 발전소 출신. 그 예. 발전소는 지금 이 주도적으로 공사한 한전은 어떤 관계죠? 서부발전에 과거에 근무를 했던 건 맞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발전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반대 대책위에 계신 분이 제 예. 보좌관이 마치 과거에 이 서부발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한전 예. 편을 주로 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함은경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이 토론을 뜨겁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말다툼하는 모양새는 아마 유권자들에게서 바라는 모양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은경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저도 사회자 말에 동감합니다. 예. 그 철탑 문제가 잘못됐으면 뽑아서 다시 해야죠.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왜 그걸 그대로 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호남 소외론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재부 예산실에 통과된 것이 99.5% 국회에 통과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을 짜는 건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 기재부 예산실에서 짜놓은 것을 0.5%밖에는 못 바꿉니까? 굉장히 국회에 대해서 헌법기관인데 심각한 말을 하신 걸로 네,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최근에 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예, 그렇다는 그러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재부 예산실에만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 국회에서 예결 소위에서 서로 뭐 국회의원들이 나눠먹기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다
없는 말입니까? 그것도 사실인데요. 예. 기재부에서 편성한 예산의 규모에 비하면 나중에 국회에서 조정되는, 변경되는 예산의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을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렇죠. 네. 이걸 마치 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행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방망이 두들긴다라고 국민들이 오해할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 편성한 것을 꼼꼼히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 꼼꼼히 살펴보는 것 중에 대부분은 패스가 되고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삭감이 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비율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말씀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 TV 토론에서 김관영 후보가 전주에 있는 김성주원처럼 건지산 3개 명소화 사업이 한 37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을 위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내가 꼭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해야 되겠다 한 사업이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연마당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경업체들이 총 예산이 36억인데요. 조경업체들이 훼손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기술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사가 있는 업체들만 소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굴해서 지자체에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아시는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뭐 자연마당 사업을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 지난번 것은 그러면 얼떨결에 잘못 말씀하신 거고.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보십시오. 예. 뭐 사실 많다 보니까 갑자기 예.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뭐 얼떨결에 자연마당을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도시재생 사업, 원도심을 도시재생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국토부에서의 얘기를 듣고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원도심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해서 전국에서 5개 1년에 100억씩 국비 지원받는 사업을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같이 군산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일을 받아냈는데요.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200억이 4년 동안 투입이 돼서 도시재생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0년 전에 요것과 관련해서 군산시장에 나와서 맨 처음 제안한 내용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게 나중에 결실을 맺게 되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김윤태 후보부터 먼저 1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군산 페이퍼 코리아 부지에 롯데 쇼핑몰 진출이 추진되면서 명세상인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 몰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반발인데요. 경제 민주화는 바꿔 말하면 경제 약자의 보호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1980년대 고려대 학생회장 할 때도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을 했지만 우리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초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산시에 이해 갈등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약자나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페이퍼 코리아 이전과 롯데 아울렛 입점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페이퍼 코리아 이전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공해 산업의 외곽 이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재정 마련을 위해서 회사가 롯데 아울렛을 입점을 추진하자 소상공인들이 사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해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의 법령이나 절차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바로 그러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영욱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네. 지금 뭐 군산시에서 그 여론조사 한 바로는 시민들은 70%를 찬성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70%는 그 시민들이 이제 여론조사 갔었을 때 그 롯데 아울렛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소상공인의 존폐 여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면 좋죠. 이래서 지금 시청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일단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여튼
페이퍼 측과 시와 소상공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때 저는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법인이 들어올 때도 현지 법인을 꼭 설립해야 한다는 단서를 꼭 달고 싶습니다. 그 광주 신세계 백화점처럼 그래야 우리 군산으로 이 지방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대체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함은경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20년 동안 그 군산에, 20년 가까이 군산에 있으면서 소상공인들이 관광 콘텐츠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양키 시장, 구시장 이런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산을 살려서 그 구경할 수 있는 거리, 거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이런 아울렛 폭탄이 터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일찌감치 그런 일들을 활발히 전개했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런 거리들을 조성하는 데 앞장을 쓰고요. 결국에 가서는 양측 시와 그다음에 상공인들, 롯데와 함께하는 상생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관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군산의 아울렛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내몰라라 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매주 군산을 내려옵니다. 한 주는 아울렛 반대 대책위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아울렛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주는 페이퍼 코리아의 이 노동조합이나 그쪽 동문산 발전위원회에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또 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들어와서 또 얘기를 하고 양측 주장이 대단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양쪽 주장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상생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분들이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느덧 토론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자유 토론과 같습니다.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시간 배분 또 주제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후보당 4분 30초의 주도권 드립니다. 먼저 최영목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후보에 묻겠습니다. 아까 그 토론이 다 중단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수석 비서관이 그 서부발전처 직원 출신이었다고 맞죠? 근데 이 서부발전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철탑의 시공사인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요? 네, 그건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페이퍼 코리아 이전 문제가 어떤 아울렛과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전이 더디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네, 지금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만약에 페이퍼 코리아 이전이 전제되지 않은 아울렛이 들어온다면 저도 몸을 던져서 막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산의 문제는 좀 특이합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이전을 그 동네 사람들이 수십 년간 수건 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페이퍼 코리아가 또 이전되어야지만이 또 동문산에 발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것이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우리 롯데 아울렛도 맞물려 있지만 그럼 페이퍼가 먼저 이사가면 안 된가요? 페이퍼가 이사를 가려면 이전 비용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전 비용이 얼마나 부족해요? 지금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현역 국회의원 계시니까 네. 지금 이전 비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아울렛하고 맞물려서 이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갈등이 자꾸 되는 건데 페이퍼가 먼저 이사가면 그다음에 공터에서 남는 거에서 분양하던 아울렛 들어오면 뭐 서로 뭐 언제 도든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페이퍼가 예를 들면 아울렛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아, 그게 무섭잖아요. 제가 요구를 먼저 물어보는데 묘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전을 못 하는가요? 태풍이? 지금 아시다시피 페이퍼 코리아는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지금 수년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 부지로 이전하는데 이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돈이 마련되기가
그 은행에서 빌려주겠습니까? 그 어려운 회사에게. 그러니까 그렇기 제가 때문에 그 어려움이 기부한테 있는 묻고 것이죠. 싶은 것은 예, 예.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니냐는 얘기죠. 국회의원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지금 그 페이퍼 코리아와 아울렛 소상공인책 대립하고 있는 것을 네. 이게 뭐 넘어서 볼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금 우리가 동군산 지역에 아주 공해라든지 환경 주거 문제에 공장이 설치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런 정도는 꼭 당사자가 해결할 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는 국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에다가 국비를 지원해서 일단 국비를 지원해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민간 기업의 공장 아니죠. 부지 그건 이전에 아니죠. 대해서 그건 국비를 아니죠.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사례가 없지요. 아니 사례가 없는 것도 만들 수 예. 있는 거고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만들고 예. 거기는 동구산 넓은 지역에 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비용으로서 국비를 일단 신청하면 이게 부결됐던 그런 것을 냈을 때 국회의원이 오해를 안 받는 거지 아무것도 좀 안 해봤지 않습니까? 현재? 아니 국비라는 것이 최후보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비가 그렇게 민간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민간 기업이 아니고 이것은요 민간 기업 차원도 있지만 맞물려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의 갈등이 소상공인과 이 어쨌든지 간에 예, 저 나름대로 그 페이퍼 코리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같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일단 어쨌든 양쪽이 갈등 있는 걸 해결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 팽팽하게 못하고 좀 맞서이고 있죠. 팽팽하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얘기는 네. 그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국비를 좀 지원해서 환경 주거 비용을 따오면 부족한 비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국비를 따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신청을 그러나 해보셨냐고니까요. 신청이라는 것이 그런 항목이 있어야지 신청을 하지요. 그걸 반드시 해야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어려운 양쪽 이대로 계속 놓을 거예요 지금요? 아니 국비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세풍을- 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에 가능성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세풍을 제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동군산 전체적인 많은 인구의 환경 부담금으로 해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제 얘기는. 아니. 하나 저는요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간다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하고 세풍에서 개발 이익금이 나오면 그때 갚는 쪽에서 가닥을 잡아가 있습니다. 제 후보님이 그렇게 아니죠. 국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아니죠. 그렇게 아니,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노력을. 아니, 노력이 해서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항목이 있고 이런 예산이 있고 이런 근데 예산이 있고 항목이라는 건 동문산 다 쪽이다. 있는데 근데 항목을 그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당이 안 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예, 최영목 후보의 됐습니다. 예, 예.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다음은 함원경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차례입니다. 4분 30초입니다. 예, 김윤태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새만금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국제적인 판례 뭐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해결책은 없습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이번에 그 유언이나 법원의 여러 가지 근거 조항들이 매우 사실은 한쪽 입장에 서 있고 다수 의견, 소수 의견 항상 법률적인 그런 의견 대립이 있는데 저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을 소송 분쟁으로 좀 넘어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전문가가 필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노력을 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 기관도 관련돼 있고 예, 지자체 간의 잠깐만요. 협력도 제가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법원 판례로 나온 걸 뒤집어 엎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갖다 대도 법률적으로는 지금 어렵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은 뭐 그 사람들의 관측이고 대법원의 판례 중에서도 얼마든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나 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저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대법원에서 결정이 반복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새만금 신항만을 군산 것으로 하고 그 새만금 신항만을 군산의 관할권으로 하는 싸움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평야도시인 김제가 그걸 자기들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항구도시 군산이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그 군산에서 새만금 신항 사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한번 투쟁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저도 하고요. 크게 두 공감하고 번째로,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 얘기 공감하십니까? 네. 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조정위원회 인선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정치적 거래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김관영 의원님도 후보도 이거 갖다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개인적인 국회의원이 가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할 문제로 보시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정치적인 결정이나 무슨 마크 협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진 전문가, 교수나 또는 중앙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도 잘 모르고 이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논리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예, 국회의원에게 김관영 그래서 후보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김관영 후보는 법률가시니까 이거 잘 아시죠? 네. 예,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제 법리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예, 지금 새만금 이 문제가 가장 원초적인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 2009년에 있었던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그 2009년에 개정되는 과정에서 매립지의 행정구역 관할을 정할 때 과거 해상 경계선을 참조해서 정한다라는 만약에 그런 문구가 예, 들어있었다면 제가 잠깐만요. 예. 그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네. 이게 지금 앞으로를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법 고치는 것은 문제 그 다음 일이고 지금 현재 대법원의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놨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원을 내놨지 않습니까? 저는 대응 논리를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는 그 지방자치법 그 조항의 위헌 문제를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취소 소송을 할 때는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이미 판결된 대법원 판결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해서 대단히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 대해서 답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제가 받아들일 때는. 예, 저희가 예. 어쨌든지 간에 이 예. 법률 대리인이 추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군산시와 국회의원이 추선을 예.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후보가 주도권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4분 30초입니다. 네, 먼저 함은경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은경 후보께서 이 매니페스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이번 공약을 하시면서 예. 매니페스토 그 협회에서 이 매니페스토 질의서가 보내져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서 그거 좀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질의서가 안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매니페스토 질의서에 대해서 예. 최근에 이 답변한 예. 그 전국에 있는 매니페스토 협회에서 그 답변한 그 상황을 보니까 예. 군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중에 예. 매니페스토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현재의 공약의 문제점, 아니 현재 상황의 문제점, 정책 목표, 이행 절차, 소요 예산, 예.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각각 항목을 쭉 물어보고 있는데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한 사람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아. 나머지 4분은 전부 매니페스토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내지 않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뭐 질의서를 못 받아서 그렇고요. 저는 13개 공약을 했는데 13개 중에 4개는 새만금과 관련된 정치적 선언과 이런 거고요. 나머지 공약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저한테 그런 질의서가 안 와서 충분히- 질의서를 아니 네. 어쨌든지 뭐 후보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어보시니까. 내 집 앞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는 예산은 도서 구입비 한 2억 4천인데 2배로 올리면은 4억 됩니다. 예. 그런 식의 아주 소소한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공약으로 제가 쭉 만들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태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송전선로 문제 이외에 군산에 이 과거에 송전철탑을 설치했다가 지금 이 도심화로 편입이 되면서 이 지중화가 대단히 시급한 그런 지역이 군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군산시와 한전 협의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오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된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한전과 아주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나운 3동에 있는 철탑이 있는데요. 이 철탑이 과거에는 시 외곽에 있다가 시내 중심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을 지중화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제가 한전과 수차례 면담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제 올해 중으로 이 부분이 지중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저도 주거 지역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전 측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태 후보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국가의 GDP 전체 규모가 1000여 조가 이미 넘고요. 국가 예산은 약 300여 조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또 퀴즈 같이 묵어주신 아니 겁니까? 퀴즈는 아니고요.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네, 국회에 1년 가장 국가 예산은 약 한 300여 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복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점점 경제나 인프라스트럭처보다 점점 예, 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이제 입법과 예산 심의권 또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인데요. 우리나라 1년 올해 2006년 16년 예산은 참고로 386조 원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86조 원, 300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300여 조라고 이제 300조 예, 300여 말꼬리 조라는 잡기로 이렇게 토론의 예, 본질을 흐리는 건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지 네. 예, 여기 아까 시험 말씀드린 보는 제도가 대로 아니잖아요. 예. 그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예산 국회의원이 중앙정부 예산을 따는 로비스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까 저는 우리 지역을 위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로비스트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만약에 그러더라도 여전히 로비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예.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만 생각하고 다른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진정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지역 예산도 국토의 균형 예. 발전이나 다른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같이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김윤태 후보가 주도권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토론에서 우리 김관영 후보께서 이 대기업이나 한전, 김앤장, 기재부의 입장을 시종일관 대변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군산시의 소상공인들의 고통, 그리고 옥구와 미성, 회원, 농민들의 아우성,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대란으로 고통을 겪는 직장 여성의 목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해 갈등 어렵다, 다 압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 갈등 하나라도 해결한 게 있습니까? 질문을 주셔야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질문 잘 제가 들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토론회에 오기 직전에 아까 금방 김 후보님께서 보육 대란을 겪고 있는 직장 여성들의 어려움 이 부분을 전혀 기울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토론회 오기 직전에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보육 대란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낼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음 옥구, 질문 미성,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서 전주나 서울의 집회에 가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하지 않은 공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에서 항의하는 집회나 시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라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그런 예, 사실이 나중에 있다 하시면은 예. 제가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대표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표를 뽑는 거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갈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야당의 탈당과 분열 사태로 좀 수도권에 제3당 녹색바람 운운하셨는데 수도권의 예상의 숙소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수도권이 반드시 야권 단일화를 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논리고요. 3당 체제 하에서도 충분히 각자가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몇 갖춰야 된다고 석인지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지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몇 석이 되겠습니까?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제가 선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야권연대 실패를 책임지고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김관영 후보도 저는 불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석수 20석 미만의 군소정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야권 분열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야권 분열의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다는 말씀을 김 후보께서 여러 번 하시는데요. 야권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패권주의에 쩌들은 운동권 정당을 계속 만들어 온 문재인 대표와 그 패권주의를 사로잡고 있는 더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그렇습니다. 고치다 도저히 안 되어서 새로운 집을 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호남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좀 겸허하게 반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며칠 전에는 김종인 대표가 국보위에 참여한 대표라고 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정당이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종잡을 수가 없는데 국민의당 공약은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상당히 다르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저는 후퇴하는 걸로 보는데 앞으로 강력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 지지해 주실 거로 봅니다. 다른 질문 우리 최영모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부가 8년간 집권하면서 저는 경제가 실패되고 무능한 새누리당 정부에 의해서 중산층과 서민이 더 삶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 시민, 중산층, 서민, 근로자 삶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악화되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 더 책임이 있는지 저는 새누리당이 좀 더 반성하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연설 1분 드리는데요. 기조 발언했던 것과 순서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함은경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5번째 선거입니다. 33살에 시작해서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오늘 마지막에 김관영 후보가 말하기를 운동권 정당 이런 얘기하면서 운동권이 마치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인생이 정말 슬픕니다. 제가 이러려고 정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이 지금은 비아냥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산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네, 시간 모두 됐습니다. 다음 최영목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고지식하다고 할 정도로 야권만 묻지마로 밀어줬건만 되고 나면 지역을 나몰라라 해온 야권, 뭉쳐야 할 시점에 뭉치지 못하고 오히려 갈라서서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야권을 다시 한번 믿어볼까요?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밀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지역 낙후라는 현실뿐 더 이상 후순에게 뒤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꿔봅시다. 이번만큼은 군산의 미래와 발전, 새만금을 폭발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이는 오직 힘있는 대안 여당 후보 최영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군산으로 변화, 그 현장에 참 일꾼이 되고자 최영목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최영목과 함께 군산의 새 세상, 새누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윤태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유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우리 군산 시민의 뜻을 묻지 않고 탈당, 개파 이익을 쫓아가고 고소고발 운운하는 이러한 낡은 정치 청산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독주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루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김윤태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복지와 교육과 일자리 전문가 김윤태가 군산의 발전과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군산 시민과 한 약속을 잃지 않고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관영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군산만을 생각하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냈지만 사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힘있는 재선이 되어서 시민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3번, 6번, 10번 3명의 군산 출신 후보를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에 재선이 되면 다른 후보들 3명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어서 군산 발전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내겠습니다. 제가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군산 발전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군산 경제를 꼭 회복시키겠습니다. 4명의 국회의원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 3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는 남원 임실순창 선거구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이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시간은 오후 6시까지고요. 신분증 가지고 읍면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